형편없는 전문가들, 유튜버들에게 속았습니까? 전문가라고 다 똑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위 2% 투자 수익률 달성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주식, 인텔 가장 강한 반도체 섹터이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수익률적으로 가장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별을 해봤고요. 전문가라고 다 똑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력 차이가 워낙 천지 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유튜버들의 말들에 속았던 분들, 피해봤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실제로 단기 단타보다 큰 수익률을 내는 거는 정말 저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이제 2025년부터 5만 원대 이 매수를 추천해드렸던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매집이 현재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할 힘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두고 있거든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크게 시세 분출이 가능해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 내에 강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여기를 올라타면서 해당 자리를 계속 부딪히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방향성이 베타는 회사채 1,200억 원을 하루 만에 10%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자리는 2000년도 고점 72달러 부근에서 현재까지 20년 동안 이 고점을 한 번도 넘기지 못했어요. 거대한 이 박스권 상에서 가격은 형성이 돼 있었고, 이 가격이 이 현재 고점에서 내려온 이 추세를 넘기게 되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했다시피 올라가는 파동 1파, 1파, 2파, 3파의 형태로 진행 중이며 상승폭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대한 수렴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50달러를 지지하고 위로 올라갈 달러 이상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말했던 이 차트 분석을 토대로 현재 인텔의 시장 상황을 보면 트럼프, 인텔, 메타 등 회사채 1,200억 원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본 장사는 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느꼈을 것이고, 그 중에 인텔을 포함시켰다라는 거죠.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반등에서의 거래량이 매도량과 매수량이 아주 크게 나왔어요. 크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찐반으로 하여금 여기서 추세가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상방이 가냐? 이 추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이전에 생겼던 이 추세를 부딪히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목표가는 이 신고점을 넘기었을 때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왔다.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90달러 금방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직도 지금 10%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이미 2000부터 8000까지 4배 정도가 올랐고요. 이거는 20년 만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상승이고, 이 사이클이 끝나면 아마 2027년도부터는 대하락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저는 조정에 대해서 좀 항상 좀 조심을 좀 말씀드렸던 입장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5월 11일날부터 현금 비중을 지금 현금 상황을 체크하라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때 하락한 포지션 5월 11일날 좀 크나큰 코스피에 대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죠. 바로 이 5월 11일날 이 코스피에 대한 엄청난 하락이 있던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난 종목들이 대부분 30%에서 50%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은 했지만 8,500부터는 전 조심히 인버스 포지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8,800까지 지금 도달하고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1000포인트가 좀 빠져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사실은 삼성전자만 올랐지 다른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 종목들이 다 태반이고, 일반 종목들은 그냥 다 마이너스 50%, 20, 30% 난 종목들이 아마 태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매도 신호라던가 현금 상황을 하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른 거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 종목 몇 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던 거고, 그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중형주, 소형주들은 아예 박살이 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고,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29만 원 이 이상에 있을 때는 상승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대, 20만 원 중반대에서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라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일자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무려 600%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 최종 국면에서 앞으로 6개월간 상승 행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 행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행보를 거쳐서 기본 일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는 가격을 유지만 해줘도 사실상 수급이 반대로 쏠리기가 마련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저평가 우량주, 이제부터라도 연말까지 2배 또는 3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량주들을 반드시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제가 지금 관리하는 그 포트폴리오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담아놓고 나머지 종목들 봐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오케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는 괜찮아. 왜? 횡보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 사게 되면은 반등 라인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자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잠깐 옆으로 빠지기만 해도 올라갈 때마다 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을 때 모아서 사간 거는 오케이다.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사는 거는 아니다. 이것은 조금 가격적으로 수익적으로 올바른 전략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인텔을 지금 38달러에서 25년 10월 달에 지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위치가 바로 여기 위치예요. 여기 위치에서 대상승이 지금 일어나서 해당 위치에서 대상승이 지금 일어나서 현재 10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세 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종목이고, 인텔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이 한 파동이 지금 빠졌거든요. 한 파동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면, 이 라인을 지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라인이다. 왜냐하면 전저점을 한번 이탈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점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라인 100달러 구간, 그리고 이 아래 구간이 이제 80, 9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 야기시키기에는 충분히 좋다. 자, 인텔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서클이라던가 이전 방송을 보시면 제가 서클의 최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최고점까지도 완벽하게 예측을 했고, 이 정도의 하락까지도 지금 예측을 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과 플러스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자리,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그거야말로 진짜 실력이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정말 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배, 3배 내지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미국 주식 중에 하나, 두 개를 좀 가져가고, 전략들을 혼자 하는 게 정말 어렵고, 이상한 전문가들을 좀 많이 만났고,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와 또 확실한 계좌에 대한 플러스적인 요소와 정말 하루를 갖고 있던, 1년을 갖고 있던, 5년을 갖고 있던 안정적인 주식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 하락폭이 저는 56%로 보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Z 패턴의 완성이 저는 56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등이 좀 크게 한번 점을 뚫어야 돼요. 지금 1,800원이잖아요. 정말 이 차트적 관점을 보면은 환율은 이미 2번 단계에서 1,800원을 뚫게 되어 있다. 정말 그냥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환율이 30%, 25 정도 상승할 수가 있다. 1998년 경제 위기 때 3년 동안 700원이 다운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아니라면 이 공통 상승 구간이 이 해당 지점에서 상승을 한 뒤에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을 해버린다면 마지막 Z파동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면서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공통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달러를 넘어서 현재 120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왔고, 지금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여기 매물대를 뚫어버렸고 현재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면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런 기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기준에서의 반등에서 실패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이 매수 전략이 그대로 통했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50%는 정리를 계속하면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워볼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것이고, 돌파 매수가 근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잡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까지 단기적으로 홀딩하겠다, 선적 기준 잡고 들어가는 것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다시 이탈해 버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94달러를 보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만약 94달러를 보러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짧게를 봐야 된다. 116달러를 근거를 좀 보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고된 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여기서 손절을 못 해버리면 이런 고통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서 심리적으로 50% 가까이 소득을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이제 은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은 가격이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좀 잘 맞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맞는 종목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저는 잘 맞는 종목, 내 분석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매매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 세력이 차트를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세력이 차트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력의 심리, A라는 세력이 있고 B라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A라는 세력의 심리를 더 많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B라는 세력은 사실 더 악질이고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의 심리를 알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한테 잘 맞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 종목 하나를 파더라도 수익률적으로 더 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은수익률을 당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다 매도를 당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다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 그리고 현재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수익률이 60%가 넘어가거든요. 2배 레버리지 인버스 타가지고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은은 95에서 하락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정확하게 95, 97까지 갔었네요. 고점을 살짝 뚫으면서까지 갔다가, 근데 여기서가 두 가지 은의 패턴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패턴이 지금 뭐냐면, 여기서의 반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올 자리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쳐서 이렇게 가는 패턴과, 여기를 반등을 쳐서 고점을 한 번 더 뚫는 경우가 있게 되면 이제 고점을 뚫고 대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뚫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을 살려주고 지금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은은 그렇게까지 살려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려주는 거래량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거래량이 최고점에서 지금까지 상승폭을 메울 만큼의 최고점을 한번 최고점 이미 경신을 했기 때문에 어깨에서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확률이 적어 보인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50를 찍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한 빠졌을 때가 $8 정도예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고점에서 행보할 때도 있었지만 고점에서의 10% 하락 위에 고점 한번 뚫어줬네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것도 뭐 가능한 거죠. 40% 하락했고 고점을 한번 살려줬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림도 있고, 여기서는 아예 안 살려줬어요. 여기 10% 빠졌다가 아예 안 살려줬고, 여기서는 살려줬죠. 하지만 전고를 넘기진 못하고 중간 라인에서의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왔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은의 최고점을 갱신하던 시대에는 $4에서 $40까지 올랐던 시대, 800% 올랐던 시대에는 아예 살려주지 않았거든요. 70%가 빠졌다가 추가로 80%가 빠지는 그림. 그럼 고점 대비해서 $40짜리가 $4, 마이너스 90%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은의 최대 하락폭은 10%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서 떨어지든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지든 비비면서 시간을 갖고 떨어지든 최대 하락폭은 $10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고통의 크기가 이제 2배가 올라서 하는 것보다 연보를 치지만 안전하게 은 인버스 한 배짜리를 타더라도 훨씬 더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 심지어 이런 맥점에서는 2배 레버리지도 강하게 생각을 해서 2배 레버리지 타고 이 현재 자리에서 익절을 할지 더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른다면 은 레버리지를 타지 않고 은 인버스를 타면서 이 최고점을 살짝 정도 넘길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은 인버스를 모아가 또 정말 좋은 자리고 승률이 되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